자, 아까 전에 대칭 차집합 이야기를 했었고 n제곱의 개수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당연히 역전이 될 거였고 그게 3부터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요, 요 녀석은 AN의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BN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뭐가 됐든. 근데 FN은 이 중에서 작은 거를, 제일 작은 값을 말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즉 여기다가 n을 대입한 것만 남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F4 같은 경우는 저기다가 4를 넣는 거고요. F5도 저기다 5를 넣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역수를 취하잖아요. 그럼 나 지금 어차피 여기다 대입할 테니까 요거 분의 1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처리가 돼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한 게 위에 있어요.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처리가 될 텐데 이거를 지금 F4부터 쭉 하랬거든요. F4부터 어디까지 발라져 있냐면 F9까지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F4분의 1부터 F9분의 1까지 가게 되면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부터 6분의 1 이렇게 지금 사라질 거거든요. 그럼 9를 넣으면은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되니까 5분의 1 빼기 11분의 1 처리가 돼서 답이 나올 겁니다. 이때 5분의 1 빼기 11분의 1 하면 55분의 11, 5, 6 해서 나중에 110만 곱해주면 12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게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알고 n이 3인 것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3일 때 갔다가 얘부터는 4일 때가 더 커져서 결국 제일 작은 거는 여기 거를 구하는 거였다. 결국 부분분수 문제로 귀결이 됐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유리함수 복습을 좀 해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을 좀 나갑시다. 와. 야, 다 왔다 진짜. 정말 다 왔다. 여러분들이 고생한 결과고요. 실력을 다 실력을 가고 싶지 다음 주 않아요. 목요일부터 바로 하는 거예요. 네, 그쵸. 다음 주 오늘 그 시험도 봤어요? 시험은 네. 어떻게 해요? 응? 시험은 뭐 나와요? 목요일이요? 전범위로 낼까요? 지난 시간 거? 수화 전범위로 한번 없다 낼까요? 없다 시험 없다 시험 없다. 시험은 있죠. 시험이 없는 날은 없어요. 야, 우리 그때 수학 처음 듣는 날도 있었잖아. 전범위는 없고요. 전범위로 한번 낼까? 아, 아니요, 지금. 오늘 수 3이에요? 풀 수 수상식이요? 수학. 써야죠. 네, 수화 반복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수상 센 B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수학 상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교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요. 수화 실력이랑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수화 실력 때 센 시간계를 혹시 푸나요? 네, 잠깐만 이건 예상 밖이겠네? 변주인데? 근데 상황 보고 갈 거예요, 사실. 뭐 계획에 넣어놓긴 했는데 상황 보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황 좀 봐볼게요. 전체를 다 할 생각은 또 없어요. 자, 수화 실력이랑 센이 이제 본교재, 부교재가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수상 센 B라고 얇은 교재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수상 센 B를 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요. 3번 중에 2번은 이렇게가 들어갑니다. 복습할 때. 저희 쌤비 이미 한 번 했어요. 응? 아니 딴 거잖아. 센이야. 아 센을 센 말고 센 B 교재. 근데 그 내신 때는 원래 시간인가?
내신 아닐 때는 내신 때는 그쵸. 그 선행 올스톱이죠. 그럼 그게 4월 초 정도. 네, 그쵸.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딱 괜찮아요.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때는 시정 데이터랑 여기서 내는 거. 고쟁이, RPM, 그리고 학원 기출. 고생이 진짜. 고쟁이 RPM 감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이랑 조합을 좀 볼 거고요. 6학년 때는 행복했지. 그때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었어. 여기서 중간중간에 그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근데 자, 순열이랑 조합이 있을 때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곱의 법칙과 팩토리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네요. 팩토리얼이라 느낌표를 읽지 않아요? 팩토리얼이라고 읽게 될 거고요. 자, 민찬스 예. 5자리가 있어요. 예. 5명이 있습니다. 예. 얘를 순서대로 쭉 앉힐 생각인데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인원수는 총 몇 명이니 지금? 5명. 네, 그 다음은 4명.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5명을 배열하는 건 곱의 법칙을 통해서 알아냈지만 5 곱하기 4 곱하기 1까지 곱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확장 n명을 배열할 때는요, 처음에 n자리와 그런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거 n-1명과 마지막 1명까지 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합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인원수와 자릿수가 같을 때예요. 즉 모든 사람을 다 배열할 때야. 근데 이게 인원수보다 자릿수가 적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순열이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돼요. 자, 지금 이거는 5명을 5자리 배열한 게 5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5팩이었거든요. 이때 이런 것도 해보자고요. 그 5명을 2자리에 배열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5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지가 너 왔으니까 그 다음 4명이다 해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명을 2자리에 배열하는 수라 그래서 5P2라는 기호를 쓸 생각입니다. 이 P는 퍼뮤테이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말로는 순열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요. 7P4다. 그럼 7명을 4자리에 배열하게 됐어요. 처음에 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가 나오겠네요. 또 해볼까요? 8P2예요. 8명을 2자리에 쓰게 되니까 8 곱하기 7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 팩토리얼 배웠으니까 그냥 괜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었다고 내가 쓰고 사실은 없었지롱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7팩을 3팩으로 나누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차피 팩토리얼 배웠으니까 이걸 주고 다시 얘를 나눠봐. 그러면 분자는 8 팩토리얼이고요. 분모는 6 팩토리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얘는 분자가 7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3 팩토리얼이 되죠. 아, 나 알았다. n명을
R 자리에 오는 거는 앞에 있는 팩토리얼은 그대로 들어오고 앞에 있는 팩토리얼은 그대로 들어오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이 그대로 들어가는구나. 왜냐하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3까지만 들어온 거고요. 앞 8에서 2 뺀 6팩이 다 들어온 거죠,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가 그냥 새로운 고유명사가 도입됐다고 생각하세요.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아, 나는 순열이라고 해. 반가워. 내 이름은 김순열이야. 나는 N명 중에 R명을 배열할 때 쓴단다. 자기소개가 끝났어요. I am 그라운드가 끝난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순열은요, 보통 사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니? 그냥 줄 세울 때, 양 끝에 누군가를 세울 때, 두 명을 이웃해서 세울 때, 두 사람을 이웃하지 않게 세울 때, 누구누구 사이에 세울 때, 적어도 누군가 세울 때, 그리고 교대로 세울 때, 요 정도 케이스로 분류가 되거든요. 요거 말고 없네요. 자, 유형이 많죠. 응? 유형이 많죠. 유형이 개 많죠. 말했지만 수녀는 끝이야, 이게. 근데 다양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유제가 31개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고3들이 난 수학을 못해 하면 확통 선택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경우의 수가 쉬워서가 아니야. 배우는 개념은 적어. 근데 얘가 활용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왠지 공부량이 적은 느낌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유형을 엄청 암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선이 있고요. 기계적으로, 그쵸? 암기로 커버되는 선이 있죠. 거기까지는 수학 실력이 잘 오릅니다.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돼요. 경우의 수를 그냥 암기로 처리하면 대응이 안 되면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얘는 이제 10명을 줄 세우고 10명이 있어요. 10명을 그대로 줄 세우면요 10팩토리알이겠죠. 근데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대요. 즉 3자리만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땐 10P3이겠죠. 그럼 그때는 10, 9, 8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팩토리얼로 쓸 거면 1 쓰고 7부터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10팩이 들어가고 나누기 7팩이 나오는 겁니다. 끄트머리만 쓰는 거니까. 팩토리얼을 쓸 거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유형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고요. 난 지금 기본 문제 3번을 보고 있어요. 274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니까 720개겠네요. 3번 보시면 10명 중에 N명을 뽑아 줄 세우는 경우가 90이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10이 나왔겠죠. 그런 다음에 9가 나올 거예요. 벌써 90이잖아요. 끝났어요. 자리 2개예요. 2명이 답이 되는 거죠. 아직 어려울 거 없죠? 이게 순열 문제들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매우 다양한 상황들을 내가 세팅을 할 건데요. 지금 보면은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여학생이 3명 있어요. woman 3, man 4. 네? 근데요, 그 기본 문제 3번에 1번 있잖아요. 네. 이거 다 계산해서 아니요. 하지 마요. 이런 숫자들은 하지 마. 보면 알잖아. 계산이 하나는 숫자인지 하지 말라는 숫자인지는. 건강 10팩토리얼이라고 썼는데.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답에는 다 계산해서. 자, 그래서 여자가 3명, 남자가 4명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즉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였죠. 이웃하는 경우. 여자 이웃. 두 번째, 여자 이웃 X. 여자가 싸웠나봐요. 이웃 X. 이렇게 해서 지금 이웃하는 경우의 수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할 거거든요.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박스를 제작하시는 거예요. 주머니를 넣는 거죠. 주머니. 자, 여자를 이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지금 3명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얘를 1명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자 4명이랑 이 주머니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럼 총 5명이 있는 거지. 그럼 5팩을 발라. 근데 사실은 여자가 아직 배열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3팩을 써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웃할 때에는 주머니를 보통 쓰고요. 이웃하지 않을 때에는 이웃 해도 좋은 애들을 먼저 세워요. 자, 여자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 남자는 이웃해도 되는 거지. 남자부터 세워. 그러면은 4팩이죠. 남자 4명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해서 man 1, man 2, man 3, man 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여기 사이사이로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맨 앞이랑 맨 뒤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여기 일로 들어가면은 여남남 여남 여남으로 쓴 거죠. 이해되시겠지? 그러면 여자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세울 건데 지금 여자 3명 있잖아요. 여자 3명한테 묻는 거야. 야, 너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나 5번 자리로 갈래. 그 1번 여자가 골랐어요. 그럼 2번 여자가 5번 갔네? 그러면 나 2번 자리 갈래. 해서 5번, 2번 나란히 됐고 그 3개 남았네? 3번 여자가 나는 그러면 3번 자리 갈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고배 법칙으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번을 빼도 똑같이 나와요? 괜찮죠. 근데 경우가 많을 뿐.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지금 잘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걸 반대 역방향으로 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3명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다잖아요. 근데 이웃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1명도 같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여자가 이웃하는 건 3명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2명, 1명 있는 거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다 빼주셔야 돼. 그래서 여사건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약간 적어도라는 표현이 그렇지,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윤서가 어떤 말을 한 거냐면 여자가 이웃한 거를 전체에서 빼면 얘가 나오냐는 말씀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명이 이웃한 거는 이렇게 있으면 이웃한 거잖아요. 근데 3명이 이웃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전체에서 얘만 빼면은 얘가 나오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사건은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4팩에다가 5, 4, 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 주머니 제작, 이웃하지 않은 경우 이웃해도 좋은 사람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제 6번이랑요 10번만 좀 해봐요. 유제 6번, 10번. 굉장히 즐겁네. 많이 즐거워.
벽을 너무 치는데요. 모스보예요. 한번 해석해보여. 유제 6번, 유제 10번. 다섯 명의 친구 집 모두 방문. 네, 그럼 예를 들어 6번 같은 거 만약에 주택 그런 데 나오면 그냥 풀이에 5팩토리얼을 하고 쓰면 돼요. 아니 이제 그 정도는 구하셔야지. 5팩토리얼 정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아, 네. 아, 그 30-11 1번이요. 10번의 1이요? 네, 1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두 개 이렇게 할 수. 아니요. 세 권이 모두 이웃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건 세 권이, 이런 표현은 세 권이 모두 이웃하는 거예요. 국어, 네. 수학, 세 권. 영어. 이건 계산 이 정도는 해야 돼요. 3만 개 이 정도는 해주세요. 151, 15만 1000개는 좀 그건데. 왜 이게 숫자를 이렇게 내는 거야, 성대 아저씨. 선택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계산해주세요. 근데 10팩은 좀 그래. 누가 저 100만까지가 아니. 기타 사회에서 합의되는. 그래서 여러분 5팩토리얼 정도는 외워놓고 계세요. 5팩은 120이거든요. 5팩 정도만 외워놓으면 그래도 꽤 할만함. 자, 같이 한번 가보죠. 5명의 친구 집을 모두 방문하는 경우의 수래요. 순서대로 방문한다는 거죠. 자,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많이 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이전 단원이랑 사용하는 두뇌가 좀 달라요. 5명의 친구 집을 모두 방문할 건데 순서를 둬야겠죠. 뭐 1번부터 갈 건지 2번부터 갈 건지. 게임기 있는 친구 집 먼저 가야죠. 닌텐도 스위치 있는 집 먼저 가고요. 그러면은 5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5명을 배열하는 거니까요. 5팩 정도 외워주세요. 120으로. 자, 국어가 4권, 수학이 3권, 영어가 2권 있습니다. 수학책 3권이 모두 이웃하대요. 그 얘를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 주머니는 하나 취급하시고요. 4개, 2개, 하나니까 총 7팩이거든요. 7개를 먼저 배열하시고, 그리고 3권을 배열하니까 3팩이어서 이거 5팩이면 120이죠. 120 곱하기 67에 42 곱하기 6이라고 처리하시면 좀 빠를 거예요. 그러면 720에다가 420이니까 42니까 1440에 0828 그래서 0420 03 3020 3024. 3024요. 0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국어는 국어끼리, 수학은 수학끼리 이웃하대요. 아, 그러면 너무 좋죠. 국어 주머니, 수학 주머니, 영어 주머니, 영어는 그냥 2개. 그러면은 얘를 주머니에 하나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그러면은 총 주머니 하나, 영어는 2권이니까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4개를 일단 배열해서 4팩을 만드세요. 근데 국어는 국어끼리 배열할 수 있죠. 수학은 수학끼리 배열할 수 있으니까 4팩, 4팩, 3팩이 되겠어요. 그럼 24 곱하기 6이니까 576에 6을 곱하겠네요. 3400. 2, 3,
3, 6, 7에 42, 45, 3452. 오케이. 네, 56. 6이네요. 누가 6이래? 자, 수학은 이웃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다른 친구들은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알았어요. 이웃해도 되는 걸. 그러면은 이웃해도 되는 게 6개네요. 그 6팩을 먼저 발라.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그럼 남는 자리는 1, 2, 3, 4, 5, 7개가 남았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야. 수학한테 야, 너 어디로 갈 거냐? 7개 중에 나 처음에 7개, 그 다음 나 6개, 그 다음 나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발라지게 되겠죠. 요거는 본인들이 계산해 주세요. 요 정도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두 했네요. 조금 더 가볼까요? 이거 6팩토리얼 곱하기 7p 3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6팩토리얼 곱하기 7p3을 한 것과 같습니다. 자, 30-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끝에 무언가를 지정했어요. 하나 스페셜 나오죠. 스페셜 8글자고요. 자음이랑 모음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음 모음 모르면 어떡해? 나 영어에서. 모르는데. 네. 맨날 아에이우맨 이러잖아요. 아이유. 아, 그러면 자, 반모음은 어떻게 하려고? H 같은 거.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 hour. H가 맨 앞에 오면 hour 소리 내잖아요. 묵음 처리되면서. 자, 스페셜 있어요.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아, 그러면 너무 쉽죠?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에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120. 이게 처음에는 경우의 수가 배우는 게 쉬워요. 훨씬 깔끔하죠, 함수보다. 근데 점점 문제들이 다양해서 질문을 다시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자, 아까 전에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뭐뭐 사이에 조건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이에 나왔네요. 자, 1번은 이게 120이었던 거고요. 2번 S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어야 돼요. 자, 이때는 박스를 제작하세요. 박스 제작이에요. 박스 제작. S와 P가 있죠. 가운데 2개 있어요. 그럼 몇 칸짜리 박스가 필요하지? 4칸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맨 앞에 S 있고요. 자, 맨 앞에 딴 들어올 거야. 근데 SP로 올지 PS로 올지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2팩토리얼을 그래서 걸어주는 거예요. 2팩토리얼을 걸어서 SP인지 PS인지 잡아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두 자리에 들어갈 친구를 먼저 뽑아서 배열할 거예요. SP 됐고 ECIAL 5개 중에서 두 자리에 배열해 볼게요. 5명을. 그러면 그치 5P2가 되는 거죠. 5명을 두 자리에 배열해서 박스가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S 모 P 들어갔고 EC가 들어갔다 칠게요. 그러면 SP, EC, IAL 이거랑 요 박스랑 IAL 총 1, 2, 3,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팩토리얼 4개를 4군데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래요. 세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인데 스페셜 중에서 모음은 A, E, I거든요. 모음이 3개예요. 자음은 4개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다 풀어볼게요. 첫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라며
그러면 여기가 자일 경우랑 모일 경우랑 자일 경우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그 전체에서 자음이 오는 경우는 자, 큐리 지금 자음이 총 몇 개 있어요? 스페셜에 3개요. 근데 써 있잖아요. 저기 4개라고 써있잖아. 아, 4개요. 모음 몇 개 있어요? 3개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올 거면 자자, 모자, 자모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음 4개 중에 먼저 2개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를 찾을 거거든요. 자, 4개 중에 2개 배열하는 거 우리 기호를 어떻게 쓴다 했죠? 아, 4P2요. 4개 중에 잘했어요. 2개를 배열했어요. 그럼 지금 4개 중에 뭐 2개 나가리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 나머지 5개만 잘 배열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5팩 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위의 경우 1번 케이스 끝났어요. 자, 민찬. 이번에는 모음 하나를 앞에, 자음 하나를 뒤에 배열할 거거든요. 모음 하나를 배열하는 거는 순열로 쓰면 식이 어떻게 돼요? 3P1 그렇지. 모음 3개 중에서 하나를 배열하니까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자음도 하나 배열해 주세요. 그럼 4P1 그렇지. 그런 다음에 5팩 쓰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 그런 다음에 앞에 자음, 뒤에 모음은 이게 2번 케이스였고 3번 케이스도 사실 위에랑 똑같을 거예요. 모음, 여기 모음이니까 3P1 곱하기 4P1 곱하기 5팩 처리가 될 거라고요. 요거를 다 더하면은 그게 답이에요. 너무 비율적. 네,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계적으로 적어두니까 빼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요. 질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고1 수학에서 추구하는 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케이스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머지 안 되는 케이스인 모만 빼는 거죠. 큐리, 모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있어요. 모음이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 중에 2개 배열하는 거 어떻게 돼요? 3P2요. 그렇지. 남은 문자 몇 개죠? 5개요. 그러면 뒤에 뭐 곱해줄까요? 5팩토리요. 그렇지. 근데 지금 전체는 몇 팩토리얼이에요? 전체요. 네, 전체 배열하면. 팩토리요. 그렇지. 그럼 7팩에서 요거를 빼주셔도 답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간단히 계산하나요? 하시면 5팩으로 묶어버려. 그 여기 6 곱하기 7만 남죠. 그럼 42. 3P2면 3 곱하기 2잖아요. 요렇게 계산하면 좀 빨라요. 그럼 120 곱하기 36 요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지금 뭐 사이에 있는 것도 처리가 된 거고 적어도 한쪽 끝도 처리가 된 겁니다. 적어도 한쪽 끝은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분류를 한 다음에 잘 분류가 됐으니까 더해서 처리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뺏어가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제 13번이랑 14번만 해주세요.
문제 13번. 부모와 세 아이가 있어요. 부모랑 세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아이가 선대요. 5명을 배열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애들 3명인 거죠. 자, 그런데 사이에 한 명 쓰니까 박스는 3칸짜리 박스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앞뒤로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이니까 2팩토리얼 해서 엄마, 아빠를 먼저 배열해 주시고요. 그럼 아이는 3명인데 여기 들어올 친구 1명 더 뽑아줘야 되니까 3명 중에 1명 배열 3P1. 그럼 박스 하나 제작 완료됐죠. 그럼 이 박스랑 남은 아이 2명이랑 배열하는 경우를 밀면은 3팩토리얼로 밀릴 겁니다. 자, 유제 14번이에요. 지금 보면은 남학생이 2명이고요. 여학생이 4명입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쓰는 경우래요.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서야 돼.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쓸 거면 지금 전체에서 양쪽 끝에 모두 남자인 케이스를 빼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규리 전체 케이스는 몇 팩토리얼일까요? 6팩토리얼. 오케이. 자, 나 이제 여기서 양쪽 끝 모두 남자인 거 뺄 거거든요. 일단 남자 2명을 두 자리에 배열하는 건 우리 식이 어떻게 되죠, 규리? 남자 2명을. 양쪽 끝에 배열해야 되잖아. 네. 네. 그러면 6P2. 남자는 지금 몇 명 있어요? 2명. 2명 중에 몇 자리에 배열한다고요? 2자리. 네, 그럼 순열을 쓰면은 2P2. 그거를 그냥 2팩토리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여기 남자 1 왔고요. 남자 2 왔죠? 그럼 그거 4명 배열하는 건 어떻게 되죠? 4팩토리얼. 그렇지. 이렇게 쓰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오는 케이스가 모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팩으로 묶어주시면 6, 5, 30 빼기 2가 돼서 4팩 곱하기 18이 돼서 24 곱하기 28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근데 왜 2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은 8팩토리얼 제곱이 아닐까요? 그건 흡사 이런 질문과 같죠. 왜 36분의 64는 6끼리 약분이 안 되나요? 랑 똑같은 질문이죠. 이렇게 약분할까요? 자, 하나만 더 가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죠. 네, 조합은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자, 수제는 좀 바꿔야겠다. 줄이진 않을 거고요. RPM이 좀 늘 것 같네요. 나 나가고 싶었는데. 자, 유제 15가 아니라 기본 문제 6번입니다. 5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1, 2, 3, 4, 5네요. 이 1, 2, 3, 4, 5를 쭉 배열할 수 있는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모두 몇 개네요. 그러면은 1, 2, 3, 4, 5를 쭉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인 5팩토리얼. 5팩토리얼은 120이다. 이렇게 뭐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부터 어렵습니다. 이렇게 5개를 배열하는데 32,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쓰래요. 자, 그러면 작은이요? 그러면 맨 앞이 3일 때, 2일 때, 1일 때로 분류합니다. 맨 앞이 3이 온다면 두 번째에 올 수 있는 건 1밖에 없죠. 그 나머지 2, 4, 5는 어떻게 오든 상관없으니까 몇 팩? 3팩이 되겠죠. 잘했어요. 자, 근데 맨 앞에 2가 오면은 뒤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2만 얼마니까. 4팩토리얼. 맨 앞에 1이 와도 4팩토리얼. 그래서 이 셋을 짱짱 더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나는 분류한 거니까 합의 법칙. 그래서 얘는 6, 얘는 24, 얘는 24. 그래서 54.
자, 3번입니다. 이것 중에서 5번에 32,000보다 작은 5의 배수 찾으래요. 그러면 5의 배수는 판정법이 있어요. 끝자리가 0 아니면 그렇죠. 0 아니면 5죠. 0은 없네요. 그러니까 5밖에 없어요. 오, 개점. 그러면 맨 앞에 3이 나왔을 때랑 3이 안 나왔을 때를 가정해보죠. 맨 앞에 3이 나오면 1 나오는 것까지 기정사실, 여기 5가 나오는 것까지 기정사실, 그러면은 2팩,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배열은 대 2팩이라고만 쓸게요. 근데 만약에 맨 앞에 2가 나왔을 때에는 끝이 5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 3팩,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난 지금 분류한 거니까 싸그리다 더해주면 6, 6, 2, 14 이렇게 되겠네요. 확실히 함수랑 쓰는 두뇌가 다르죠.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왜냐면 지금 순열은 다 봤어요. 다음 시간에 조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건 여러분들 월말평가 좀 복습하는 시간 좀 갖게요. 지금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숙제는 잠깐만 이따 수정할게요. 오늘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복습할 건데 지금부터 집중해줘 너. 자, 우리 일단 표현 1번 문제가 집합일 텐데요. 표현이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자, 하면서 복습합시다. 뭐.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돼요. 요거 요거 이다가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해요. 성립 안 하는 이유는? 같을 수도 있어. 그쵸. 왜냐면 포함된다라는 건 같다라는 것까지 수반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와도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알려주는 건데요. 이거는 A, B가 무한집합이면 이 표현 자체를 못 써요. 근데 그 말이 없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런 해설지에는 요게 틀린 표현이었고 왜냐하면 요게 맞는 표현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자연수 집합의 원속에서 이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무한집합이 아니다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렸어. 그래서 요거 유념해 주시고요. 저 n이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냥 틀린 거 아니야? 숫자는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지? 아무리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만약에 A가 1, 2, 3이고 B가 1, 2, 3, 4면은 N, B는 4고 NA는 3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데 만약에 같으면 성립하지 않겠죠? 저거를 해설지대로 해야 된다면 아니고 그냥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니은번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니은번으로 나온 거거든. 답을 알려주세요. 아니 틀린 표현이라서 그래. 이 표현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1번에 만약에 니은번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집합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래. 방금처럼 뭐이면 뭐이다가 나왔어요. 우리 요거를 조건문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뭐이면 뭐이다 조건으로 이어서 조건문이었는데 우리 만약에 이 문장이 참이 됐어요. 그랬을 때 P라는 거를 화살이 출발한다 해서 출발 충분 조건 이제 충분 조건이라 그랬고요. 얘는 필요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어야 했다. 부분집합이다가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P면 Q에다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 말고 이것까지도 성립했어요. 얘랑 얘가 같이 성립했어. 그 말은 Q도 P에 포함된다는 거니까 서로 포함된단 말이네요. 그러니까 P와 Q는 똑같이 생겼다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P와 Q는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명제와 집합하고 있었는데요. 조건문에도 또 그게 빠지면 서운하지. P면 Q이다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 Q가 아니면 P가 그렇지. not Q이면 not P이다였고요.
이거를 이 명제의 대우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대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여기 있었죠. Q이면 P이다. 자리를 바꾼 게 여기였어요.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인가요? 몰라요가 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고, 그럼 선생님 요거 앞에 꼬랑지 물결은 뭐예요? 이 물결은 부정의 뜻이었죠. 근데 부정할 때는 원래 서술어만 부정하면 됐었잖아요. 서술어 부정할 때 근데 모든이 나오면 어떤으로 바꿔서 부정하셨었고요. 어떤은 모든으로 부정하셨죠. 그리고는 또는으로 부정이 됐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법 배우시고, 우리 그 다음에 나왔던 거 생각해보면 절대부등식 배웠었어요.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했었죠. 네,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2x분의 3y 더하기 5y분의 6x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xy가 둘 다 양수라고 가정돼 있어. 양수 조건 하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어서 2배의 루트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니까 10분의 18 이렇게 될 거고, 역수 조건이니까 산술기하는 개꿀이죠. 곱해서 사라지는 꼴이 나오니까요. 자,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앞에 거랑 뒤에 게 같을 때 성립한다. 요렇게 반드시 언급해야 돼. 이거 필수사항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었어요.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이 있어. 이거는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을 여기다 달아주시고,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을 뒤에다가 달았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이 등호는 얘와 얘의 비율이 같을 때 성립했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했던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했었다. 선생님 이거 증명 어떻게 했었죠? 얘는 증명 방법이 더 중요해. 싹전개하고 싹전개하고 넘겼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들 다 중요해요. 내가 지금 시험지를 출제했던 기억 하에서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선생님이 내셨어요. 네. 쌤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죠. 모르고 있어. 자, 요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뭔가의 제곱은 늘 0 이상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여기서 이거 뺀 걸 넘겼을 때 얘가 0 이상이니까 왼쪽 게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 당연히 증명 문제는 없어. 당연히 증명 문제는 없어 이런 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 평균에 관한 부등식과 코시-슈바르츠도 맞췄었죠. 비교법 맞춰보라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사사로운 증명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함수 단원이었어요. 쌤 함수가 더 많죠? 하나 제일 많겠지. 근데 그게 차라리 나아 나는. 유리함수 쪽이 제일 많아요. 유리함수 쪽. 나 차라리 무리함수는. 그러니까 차라리 무리함수가 나은. 자, 그래서 함수 쪽에서는요. 이런 게 함수가 안 됐었죠.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서 리마인드 하세요. 시험 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의역이 2발 쏘면 안 되고요. 이거 쓰레기랬지, 소개팅에서. 이러면은. 소개팅 기억하는 이거는 괜찮아. 치역이 아닌 공역이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얘가 화살을 안 쏘는 건 괜찮은데, 안 맞는 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곤란했어요. 정의역은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한 발의 화살을 쐈어야 했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함수 종류를 총 4가지 배웠었네요. 그 함수 종류가 상수함수요. 소개팅 현장에 나타난 i유랬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y는 3 이런 함수였죠. 항등함수요.
인풋이랑 아웃풋이 똑같은 함수 fx는 x 그리고 그렇지 윤서가 잘 얘기해준 1대1 함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다였어요. 자 이거 우리 부정 걸어서 배우 명제로 바꿔볼까? 그러면 y 값이 같으면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1대1 대응이라는 두 글자가 더 붙으면 1대1 함수에다가 잘했어요. 치와 공이 같아야 했죠. 자 그래서 우리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것이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됐었죠. 그래서 역함수를 갖는다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즉 꺾임이 없다. 그래서 우리 막 이런 것도 했잖아요. 점선 하나 두고 하나가 함수가 이렇게 되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서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혹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내려갔어야 됐죠.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우리 지금 역함수 이야기 나왔으니까 합성함수랑 역함수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합성함수는 이런 글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알파벳 F 이전 게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갔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A였어요. 아 저거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가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F, A가 B잖아요 지금. 그러면 F 이전 게 다음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F 합성 F에다가 A를 넣으면 A 다음 거니까 C가 됐다. 이런 식으로 풀라 했어요. 이거 다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역함수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요 녀석의 역함수면 F 인버스 다음 게 이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역함수는 표기에 따라서 FA가 B면은 F 인버스 B가 A다. 인버스가 달리면 앞과 뒤가 이렇게 뒤바뀌니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 어떤 함수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됐다라는 건 F랑 G가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으시죠? 그렇게 해서 합성함수랑 역함수 했는데 까먹을까봐 F 합성 G 전체 역함수를 때리면 우리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는 거의 반대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다가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가니까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서 함수 끝나고 그런데 요 1대1 조건에서 판단하는 방법이 가로선 규칙이었죠.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생기면 얘는 1대1에서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y값이 같을 때 x값이 같기 때문이죠. 괜찮나요? 근데 이거 말고 무슨 규칙 있었는데? 세로선 규칙이 있었죠. 원의 방정식이 함수가 아닌 이유였죠. x값 하나에 y를 두 개 꼽는 쓰레기 같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 애종류, 합성함수, 역함수 뭐 이것저것 다 봤네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유리식과 유리함수였어요. 유리식을 다룰 때 중요한 거는 부분분수.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시험 보면 기분 나쁘잖아. 진짜로. 1 곱하기 2분의 1이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한 게 위에 있으니까 쪼개진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때리면 분자에 2가 있을 때 쪼개지겠어요.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그럼 얘가 연달아 있으면 a 플러스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분의 c 이러면은
얘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b인데 위에 있으니까 쪼개질 거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위에 있으니까 쪼개지잖아요. 그럼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1 얘는 a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이니까 사라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소거 형태로. 요게 유리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배우네요. 유리함수는요. y는 x-n분의 1k 더하기 n꼴로 나왔었어요. 이때 정의역은요. x바 x는 m이 아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y는 y바 y는 n이 아니었어요. n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이고 n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분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 여기서 나오는 점근선 x는 m, x는 n일 때, y는 n일 때 지금 k가 양수라고 가정 때리면 x는 m, y는 n이 되어서 양수이기 때문에 점근선에 대한 1번, 3번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얘는 반드시 m,n에 대한 점대칭이었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선대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분자가 3이야. 그랬을 때 2,5에 대한 점대칭이래요. 그러면은 y는 x 빼기 2 쓰고 플러스 5 분자 3 쓰면 바로 보관된다.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요 녀석들의 역함수 구하는 것도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자. 역함수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의 경우 요 대각선이 부호랑 위치를 다 바꾸랬죠. 그래서 3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하는데 가끔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a bx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줘버리거든요. 이게 역함수래. 그러면 쫄지 마시고 유리함수는 분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걸어도 돼. 그래서 여기 3x랑 5를 일치시키고 가면 되잖아.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x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계수 비교하면 되지. 괜찮으시겠지? 자, 근데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일반형의 유리함수로 나와 있을 때도 우리 점근선 볼 수 있거든요. x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3분의 1 y점근선은 x개수분의 y개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었어요. 괜찮으시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반형의 역함수는 바로 구할 수 있었지만 표준형의 역함수는요. 해석을 통해 갔어요. x는 2와 y는 5가 x는 2와 y는 5가 지금 요 함수의 점근선이었다면 표준형의 역함수에서는 x랑 y 역할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x는 5와 y는 2가 점근선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딱 맞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요 녀석 가지고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 치역 그리는 거 y좌표만 보면 되죠. 뭐 그런 것도 나왔던 것 같네요. 자, 근데 요거 4분면 판단만 좀 해볼까요? 보통 지나는 4분면 막 구하라 그러거든요. 여기가 y는 5, x는 2잖아요. 확실한 건 1, 4분면은 지나가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항상 4분면 판단할 때는 당연히 분자 보는 거지만 y축부터 웬만하면 먼저 그려요. 왜냐면 우리는 y절편 보는 게 더 쉽거든요.
자, y 넣으면은 0 넣으면은 5 빼기 2분의 3이죠. y 절편 무조건 양수죠. 그러면은 이 절편보다 x축은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y 절편을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y축 먼저 긋는 거야. 그러면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은 3, 4분면이다. 이런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5개 나왔고요. 그럼 이거 2,5에 대한 점대칭이죠? 2,5에 대한 점대칭이고 선대칭 좀 봐볼까? y는 x 빼기 2 플러스 5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빼기 2 더하기 5에 대한 선대칭이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웬만한 거 다 봤어요 지금. 진짜로. 우리 유리함 명제부터 집합부터 시작해서 명제, 조건문,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그리고 함수 조건, 그리고 유리 함수까지 본 거고요. 범위 유리 함수까지였어요. 네. 그래서 안 나와요? 응? 다른 함수가 그 부분 안 나와요. 아, 그 부분은 정석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뒷부분에 유리함수가 많거든요. 만약에 유리함수가 편하다면 뒷부분 먼저 보셔도 괜찮은. 저는 그렇지 않아. 내 나 말라는 그러면 소리. 나 함수가 더 아, 쉬워. 근데 너 진짜? 나 까먹었다고. 집합이 더 쉬운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경험수가 그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 그거 좀 볼까? 우리 맞아. 아 그게 자동차요? 어? 자동차요? 갑자기. 공상이. 해주기로 했잖아. 해줘요? 나 다른 거 집합 좀 봐주라 그래. 아니 괜찮아. 아니 집합도 중에 뭐라는 거야? 자동차 그거 안 중요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은 스몰 a라는 조건문이 있고 스몰 b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거의 진리집합을 a, b라 할게요. 얘가 참이면 얘가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거랑 동치 변형할 수 있는 게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게 공집합이다 하나 있었죠. 그리고 교집합했을 때는 작은 게 나와야 해요. 이게 다 지금 포함 관계를 말하고 있는 교집합은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합집합은 큰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차집합은 교여로 뺄 수 있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드모르간을 쓰면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드모르간 각각 쓸 수 있고요. 그럼 전체 드모르간을 써버리면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거랑 같은 말이 되는 게 얘의 대우는 not B면 not A다잖아요. 각각의 진리집합은 B의 여집합이고 A의 여집합이니까 이런 포함 관계가 또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들 보면서 하나라도 나오면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 거기다가 드모르간 한번 썼고요. 차집합은 교여로 가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네, 여기까지가 진짜로 다 봤네요. 다 좋네. 알겠네. 다음에 알려드릴게. 잘줄 것 같아요. 잘했어. 괜찮은데요.